코리아 캠핑카 쇼에서 와서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찍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 예전 핑클의 솔라티 차량 핑카를 만들었던 나인 캠핑카에서 제작한 포드 트랜짓을 베이스로 하는 NT590 모델 중에 와일드캣 플러스 1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미국의 포드 트랜짓 2.0 에코블루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에서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L3H3 모델이라서 하이루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 자체가 작은데 천장이 낮으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천장이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있어서 충분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천장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차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드랍베드가 적용이 돼 있어서 드랍베드 공간에서 3분이 주무시고 아래쪽에서 2분이 주무셔서 최대 5인까지 취침할 수 있는 클래스 B라는 것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사이드미러부터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포드 트랜짓에 적용되어 있는 일반 미러, 광각 미러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접으실 수 있는 제품이고, 현재 보시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35에 65에 R16C 타이어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휠 모양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입구 쪽 설명을 드리면, 아래쪽에 전동 스택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올라가실 때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문제 없고 하중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항상 있지만 여기 이렇게 모기장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돼서 사용하실 수 있고, 문 닫으실 때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간섭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닝이 펴져 있어서 어닝 펴는 거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3.5m 길이의 어닝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되고, 위쪽으로 또 LED바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 있어서 저녁 시간에 앞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으로 보시면 한전 커넥터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되는데요. 차량에 제공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 560A 들어가게 되고, 태양광 판넬이 275W 들어가게 되고, MPPT 용량 30A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차량에 한전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90A, 그리고 주행 충전기 용량 80A, 그리고 인버터 3kW 제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충분한 전기 용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뒤쪽을 보시면 이 차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단층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지금 전동 드랍베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하실 때는 위쪽으로 올려두시면 되고, 위쪽으로 올려두시게 되면 이 아래쪽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거실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어서 최대 5명까지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아래쪽에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베드를 내리게 되면 양쪽으로 지금 공간을 1m 80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3분이 위에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재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또 보여드릴 부분은 이렇게 양쪽에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게 되면 뒤쪽에서 주무실 때 바깥쪽 바라보실 때 좀 더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또 마감이 돼 있어서 안쪽에 단열에 있어서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문을 어느 정도 열 수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80도로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하실 때 훨씬 개방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 12V C가잭 단자, 그리고 220V 단자까지 있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가전기기들 사용하시거나 할 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지금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 옵션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이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청수주 입구 마련되어 있는데요. 잠금 장치 돼 있어서 이물질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차량에 적용되는 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청수통 용량 100L 적용이 돼 있고, 오수통 용량은 120L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적으로는 화장실에 포타포티를 사용해서 고정식 변기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으로 고정식 변기를 설치하시면 카세트 토일렛 추가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차량의 실내에서 운전석, 조수석 쪽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위블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뒤쪽으로 바라보시고 쉬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레이아웃 자체가 앞쪽에 거실 공간이 있어서 스위블을 했을 때 뒤쪽 시트랑 마주봐서 넓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트가 뒤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스위블을 했을 때 뒤쪽에 이렇게 간이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기서 뭐 노트북을 하셔도 되고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위쪽에 있는 이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라는 거, 그래서 이 공간도 밝게 쓰실 수 있다는 것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안쪽을 보시면 인테리어 자체가 그린 색상을 기준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화이트
화이트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레이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부분 열어서 보면 이 부분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큰 공간은 아니지만 작은 짐들도 수납하실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옆에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안쪽으로 긴 짐들 넣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TV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서 안쪽에서 TV 보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고, 움직일 때는 이렇게 올려서 고정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TV고요 27인치 LG 루멘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보여드리면 현재는 막혀 있는데 템버도어로 기본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자체가 H3 모델이라서 실내 공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쪽으로 공간이 상당히 많아서 키가 거의 2m 되는 분이 들어오셔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전등 켜고 끄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쪽으로 또 환기시키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B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클 수가 없는데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넓어 보이게끔 되어 있는 부분,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인 남성이 제가 들어와서 샤워를 한다고 봤을 때도 움직일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공간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공간에 있어서 충분히 잘 배려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면대 마련되어 있는데요, 차량 사이즈 자체가 있기 때문에 큰 세면대는 아니지만 손 씻고 또 뭐 세수하시고 하기에는 부족함 없어 보이고, 안쪽으로 이렇게 수건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좋아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화장실 및 샤워실에서 수납이 분명히 필요하실 텐데 수건이나 욕실용품들 수납하실 공간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까 바깥쪽에서 보여드렸던 깊은 수납함이 이쪽 벽면 쪽에 있는데 나중에 양산을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수납 공간을 변경하실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이쪽 벽면에 수납 공간이 들어가게 되면 수건이나 그런 물품들 수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주방 한번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주방은 상당히 심플하게 돼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도메틱에 싱크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자체가 그렇게 작지 않고 깊이도 괜찮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조리 공간 자체가 이 공간밖에 없고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큰 주방 공간을 사용하시기엔 좀 부족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구가 없기 때문에 요리하시게 된다면 가스 버너나 인덕션 등을 사용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을 확장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위쪽으로 12V 시가책 단자, 220V 단자 있어서 인덕션 등 사용하실 때 여기다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같이 돼 있어서 뭐 작은 양념장 넣으신다든지 일부 수납한 공간들 사용하시는데 부족함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싱크 아래쪽으로 보시면 도메틱에 냉장고 마련되어 있어서 음식들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게 되면 냄새를 빼주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요, 침실 쪽 위쪽으로 이렇게 맥스팬 자리하고 있어서 여기서 요리하시면 냄새가 이쪽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상단에 에어컨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은 도메틱의 12V DC를 사용하는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12V DC를 사용하는 에어컨을 사용하시게 되면 에어컨 사용하실 때 인버터를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인버터를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버터에서 발열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12V DC 에어컨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원하지 않다는 유저들의 피드백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이 컸을 때 12V DC를 사용하면 시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차량 사이즈 자체가 큰 차량이 아니고 클래스 B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메틱의 12V DC 에어컨이라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돼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 이렇게 안쪽으로 큰 옷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작은 차량에서 이 정도 옷장을 마련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옷장 공간을 상당히 크게 했다는 부분, 그래서 냉장고를 키우실지 옷장 공간을 만드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은 차량 타시는 분들은 음식을 그렇게까지 많이 실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옷장 공간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차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층 드랍베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랍베드 한번 올라가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사다리 걸고 올라가시면 되고, 네, 이렇게 올라와 봤는데 처음 드는 생각은 높이 자체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0cm 좀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차량 자체가 높은 사이즈의 차량을 채택하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게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전시 기간 동안 여기 목대가 안 대져 있어서 최종 확장을 하지 못하지만, 최종 제가 올라와서 측정을 해봤을 때 진짜 폭 자체를 180 가까이 쓸 수가 있어서 이 윗부분에서 전체 확장을 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정말 3분 정도 누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현재 두께 자체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쿠션 두께 자체도 두꺼워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클래스 B 같은 경우에 가족이 같이 쓰기에 침실 공간이 부족한 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드랍베드 자체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클래스 B의 단점들을 극복해냈다는 게 이 차량의 정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수납함들도 양쪽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깊진 않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수납함들 다 있어서 최대한 수납 공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부분 자체도 좋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랍베드 적용되어 있을 때 항상 질문하시는 부분이, 드랍베드를 내렸을 때 아래쪽에 사용할 수 있냐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현재 앉았을 때 이 높이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1m 정도 되는데요, 옆에 사이드 쪽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뒤쪽은 이 정도 앉아서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못 쓸 공간은 아니고 이 정도 공간이 있다는 것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드랍베드 아래쪽으로 공간이 평소에 거실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앉았을 때 뒤쪽에 3인이 이렇게 앉아갈 수 있는 앞보기 시트인데, 이렇게 3점식 벨트 적용돼 있어서 뒤쪽에 앉아 가실 때도 상당히 괜찮으실 것 같고, 여기 앉아 봤을 때 시트 자체가 푹신푹신해서 괜찮고, 테이블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이 테이블을 들어서 또 움직이실 수 있는 타입이라서 이 부분도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앉아봤을 때 조금 그런 것은 이 시트 높이 대비해서 이 테이블이 약간 높은 편이라서 이게 조금 높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래쪽으로 가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벽면 쪽을 이렇게 파놔서 이렇게 성인 남성 한 명이 여유롭게 뒤로 앉지는 못하지만 한 명이 이렇게 좀 같이 앉아서 대화 나누시고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현재 이렇게 접이식 스툴 같은 것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여기 한 명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 두셨는데, 최대 5인이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뒤쪽에 편하게 앉으실 때 3인 정도 이렇게 스툴까지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최대 5인 정도가 이렇게 둘러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상단까지 높이가 지금 160cm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앉았을 때 상단 헤드룸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베드가 적용되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또 여유가 있다는 것, 높은 차량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들이 많은 차량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실의 침대 변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대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이블을 탈착해 주고요, 시트를 변형해 주시면 되는데, 침대로 변환했을 때 폭이 126cm 정도 돼서 성인 한 명과 아이 한 명 정도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관련된 부분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상계, 온도 조절기, 무시동 히터, 에바 스패커 들어가 있고, 청수 드레인, 그리고 바람 쐬기, 프리히터 같은 거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난방 시스템입니다. 이 차량에는 에바 스패커 D5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되는데, 에바 스패커 D5이기 때문에 차량에 연료인 디젤을 사용해서 난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난방 용량 자체가 D5가 이 차량에 적용됐다는 건 상당히 여유로운 난방 용량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에바 스패커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바닥 난방 자체도 같이 제공이 되게 돼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바닥 난방도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상단으로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컨트롤 판넬 마련되어 있어서 안에 등들, 그리고 인버터, 맥스팬, 물펌프, 그 다음 TV 관련된 거, 상시 전원 관련된 것들 여기서 컨트롤 하실 수 있고, 현재 볼티지 게이지라든지 남아있는 전력량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마련되어 있다는 거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일드캣 플러스 1 차량에 대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만 보고 왔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리뷰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차량을 천천히 살펴본 이후에 제가 생각한 이 차량의 장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베이스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래스 B의 베이스가 되는 차량인 포드 트랜짓, 피아트 듀카토, 르노 마스터는 제가 다 운전을 해봤었고, 솔라티만 유일하게 운전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운전해봤던 3개의 차종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포드 트랜짓 차량이 가장 엔진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좋게 느껴졌었고, 제가 예전에 차량 안전성에 대한 영상을 찍었을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포드 트랜짓이 안전에 있어서도 분명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트랜짓이 적용된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L3H3 차량이라서 높이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생활 공간의 높이가 상당히 많이 확보된다는 것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점은 클래스 B 차량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치치 민원이 작다는 것을 5인까지
사이까지 취침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것이 분명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드랍베드 공간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는 3인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드랍베드에 3인 그리고 아래쪽에서 2인에서 5인까지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리뷰할 당시에는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드랍베드 아래쪽 공간이 높이가 160cm 정도 돼서 앉아서 생활할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겠지만, 서서 생활하기에는 그쪽 공간 높이가 좀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은 화장실 쪽과 앞쪽 시트 쪽인데, 그 공간 자체는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이 아니라서 생활하는데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5인을 위한 차량이고 5인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5인이 편하게 자고 5인이 편하게 앉아서 거실 공간을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침실 공간도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실 공간도 5명이 모두 편하게 앉아서 생활하기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5인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좀 편하게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4인 가족 정도가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차량을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4인 가족 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단점으로 여겨지진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아쉬운 점으로 보였던 부분은 캠핑용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다는 데 있겠습니다.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캠핑용 짐들을 차량 안에 수납을 해야 되는데, 차 뒤쪽 공간이 이렇게 있게 되면 좀 허드렛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곳에 놓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뒤쪽까지 완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내부 수납함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화롯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내부 수납함에 놓는다는 것이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내부에 수납한다고 하면 수납한 공간 자체는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일드캣 플러스 1 차량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9 캠핑카에서 기존 클래스 B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취침 인원이 적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담아낸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레이아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9 캠핑카에 방문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너무 짧은 시간 찍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영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정말 긴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